안녕하세요. 13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95쪽에는 잠깐 95쪽 보세요. 작년 07년 6월 평가원에 0706 평가원에 출제된 임진록을 그냥 다시 넣어놨습니다. 한 번 더 보라고. 그런데 그 45번 문제 보자. 45번 문제를 보면 보기를 보세요. 남원부 사람으로 전에 참봉을 지냈던 변사정이 의병을 모집하여 영남으로 가려고 할 때 최척은, 자, 최척 동그라미.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소설이다. 최척전. 최척 동그라미를 쳐놔. 그리고 최척전을 반드시 심화학습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95쪽부터 100쪽까지는 뭐 명품 고전소설 일치월장에서 예상문제로 다룬 거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 작년 고3 때 떠올려봐. 96쪽에 46번. 그 다음에 47번 되게 많이 틀렸는데 46번은 자, 보기하고 제시문을 고려한다. 그리고 1번 선택지 보세요. 출생지를 달리 설정한 것은 끊어. 독자층을 널리 확보하기 위한 것이겠군. 2번 인물 특성을 과장한 것은 끊어. 김덕령의 영웅성 부각. 자, 여러분들이 A 부분하고 B 부분으로 이렇게 끊어가지고 시에서도 마찬가지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가 나올 때는 둘 다 맞는 게 답이지. 일반적으로 그래. 하나만 맞거나 둘 다 틀리거나 이거는 답이 아닌 게 분명한데 최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건 인과성이야. 인과성이라고. A를 통해 B하다, A함으로써 B하다 이런 형태야. 자, 그런데 어려운 문제는 요것도 맞고 요것도 맞지만 답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 재준이가 줄넘기를 열심히 함으로 해서 체력이 좋아졌다 하고 재준이가 공부를 열심히 함으로 해서 성적이 향상되었다 하고 인과성이 맞는데 줄넘기를 열심히 함으로 해서 성적이 향상되었다. 이렇게 나가면 인과성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앞에는 부분적으로 맞고 뒤에도 부분적으로 맞지만 인과적으로 설명이 안 될 때가 있다. 이 경우가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야. 그런데 의외로 평가원과 수능에서는 출제될 가능성이 출제되어 왔고 따라서 이 부분을 적어놔. 출생지를 달리 설정했어요. 전라도 광주 사람입니다. 그런데 95페이지 첫째 제시문을 보면 첫째 줄 함경도 곡산 땅에 한 사람이 있다. 함경도 곡산 땅에 인구가 몇 명이나 살았을 것 같아? 그래서 독자층이 많이 확보되었을 것 같아요? 아니지. 독자층이 많이 확보되려면 서울이나 오히려 인천 인구가 많은 데로 해야겠지. 인과성이 전혀 없다. 따라서 출생지 달리 설정한 것은 소설이니까. 소설은 허구이니까야. 따라서 1번 선택지는 인과성이 없으니까 정답으로 하면 된다. 작년에 굉장히 많이 틀렸던 문제야. 46번 문제. 2번부터는 맞다. 인물 특성을 과장한 것은 영웅성을 부각하기 위해서고 3번 주요 행적을 단순화했죠. 그 이유는 핵심적인 사건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상중에 출전한 것으로 바꾸었다. 김덕령의 충성심 부각이지. 상중에도 출전했고 나라의 위기를 넘어갈 수 없었으니까. 김덕령이 가등청정을 위협한 것으로 설정한 것. 민족적 자긍심 고취하고 직결된다. 그래서 인과성이 있죠. 인과성이 다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A를 통하여 B하다, A함으로써 B하다는 딱 끊어서 인과성을 따져라. 47번 문제. 문맥으로 보아 기억과 가장 잘 어울리는 한자 성어. 의외로 굉장히 많이 틀렸어. 작년에 평가원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틀린 문제야. 6월 달에. 굉장히 많이 틀린 문제들이야. 기억을 보자. 수문장을 베어 장대에 달고 왈. 문을 어찌 지켜 요망한 놈이 마음대로 출입하는가 하고 군중에 전령하여. 즉 문맥으로 보아 기억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건 가등청정 입장에서 한 명을 벌줌으로 해서 100사람을 경계한 거지. 단 틀린 녀석들이 청천벽력이다. 이렇게 가서 틀렸는데 이 청천벽력은 수문장 입장에서는 가능하다. 수문장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지. 왜? 김덕령이 마음대로 출입했다고 했는데 본 적이 없어. 날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목을 베어서 가등청정이 장대에 매어 달았다 할 때 죽을 때 영문도 모르고 죽은 거야. 얼마나 억울해. 그러니까 청천벽력.
0803 대성원례고사 기억나? 이 문제 많이 안 틀렸는데 선화공주님은 남그스지 열어두고 맛동방울 밤에 모로 안고 가다 얼라리 꼴라리. 선화공주 입장에선 청천벽력이죠. 처녀한테 시집갔다고 한 거니까. 선화공주 입장, 수문장 입장을 헤아려라. 자, 그래서 47번 답을 1번으로 한다. 다음 교육청에 나왔던 97, 98쪽은 조웅전인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틀린 문제가 49번에 있다. 별표 쳐라. 49번 자체가 아주 어렵습니다. 자, A, B, C, D, E를 제대로 이해한 반응으로 볼 수 없는 것 그랬습니다. A. 사건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태도 그랬어요. A를 읽어보자. 이두병이 황제라 자칭하고 국법을 새로이 하여 각국 여러 고을에 공문을 보내고 벼슬도 높이는지라. 신하들이 모여 동궁을 피하여 외객관에 내치니 시중 빈환이며 내외궁 노비 등이 하늘에 호소하고 땅에 고하며 만극 애통해하니 빨갛게 빛줄 창천이 호통치고 백일이 빛을 잃더라. 맑은 하늘이 호통을 쳐. 그리고 햇볕이 태양이 빛을 잃었다는 거야. 서술자의 태도가 분명히 있지 여기에. 지금 이두병이라는 역적, 이두병에다 세목골 쳐. 역적이 자칭 황제야. 따라서 서술자는 누구 편이다? 이두병 편이 아니고 거기 시중이라든가 신하들의 일부하고 동궁 이런 분들이 이제 서술자가 지지하는 사람이야. 불쌍하게 생각하고 하늘이 호통친다고 했어요. 1번 자체는 문제될 게 없어. B로 가자. 정경을 동적인 이미지로 묘사하여 공간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B. 인적은 고요하고 달빛은 만정한데 인적이 고요해. 달빛이 뜰에 가득하다. 고요죠 고요. 오리와 기러기는 연못에 떠다니고 심리나 되는 정원 안에 심리나 됩니다. 전대왕조에 경물이 아님이 없는지라. 자, 거기 밑줄 그어두어. 49번 상당히 엄청나게 많이 틀렸다. 특히 2번 선택지하고 5번 선택지가 아주 어려웠던 건데 정원 안에 전조 경물이 아님이 없는지라. 이 부분에다가 달라진 것이 없다 이렇게 적어야 돼. 달라진 것이 없다. 이두병이 황제라고 하고 황제가 달라졌지만 경치는 그대로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동적인 이미지하고 정적인 이미지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미지 문제에서 일단 동적, 움직임이 있어야 돼. 역동적, 힘찬 움직임이 있어야겠지? 그 다음에 정적, 고요해야 돼. 그런데 이제 정중동이 있어요. 또 정중동 이미지가 있어. 이 네 가지는 미세하게 차이가 난다. 일단 동적 이미지는 오리가 날아. 자, 거기 제시문 봐. 오리와 기러기가 연못에 떠다닐 때, 오리, 기러기 연못에 떠다닐 때는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 자, 여러분들 수업 분위기 아주 고요해. 정적이야. 차분하게 지금 수업을 잘 듣고 있어. 지금 언어 영역 시험 보는 시간이지. 좋아. 정적이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놈이 소리 지르고 뛰어올라, 날아올라. 자, 날다. 동적으로 바뀌는 거야. 움직임이 있는 거야, 이 경우는. 움직임이 아주 강하게 있는 게 동적인 거지. 역동적은 근육 감각이야. 날거든 띠디 많아, 섰거든 소띠 많아. 자, 관동별곡의 산이 날거든 뛰지나 말 것이지, 뛰거든 날지나 말 것이지. 아주 힘찬 움직임. 이렇게 적어, 역동적 이미지는. 정적 이미지는 그냥 고요 속에서 풍경은 달라진 게 없어. 그래서 정적 이미지로 정리하면 되는데 오리가 떠다닌다 해서 부분적으로는 정중동 이미지도 느낄 수는 있는 거다. 고요 속의 미세한 움직임이라고 정리해. 고요 속에 정적인, 전체적으로는 정적이야. 정적인 가운데 미세한 움직임. 예를 들면 이병기의 오동꽃 같은 거. 그리고 이병기의 오동꽃 예를 들어보자. 단머리 넘어드는 달빛은 은은하고, 단머리 넘어드는 달빛은 은은하고, 이거랑 같이 배웠던 게 이병기 오동꽃하고 장만영의 달포도 잎사귀 같은 거. 장만영의 달포도 잎사귀. 참고로 적어도 정중동.
단머리 넘어드는 달빛은 은은하고 하늘에서 달빛이 쏟아져 한두 개 소리 없이 나려지는 오동꽃을 오동꽃이 고요 속에서 한두 개 소리 없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이게 정중동 이미지야. 가랴다 발을 멈추고 다시 돌아보노라. 아쉬움. 아쉬움의 정서가 있다. 가랴다 발을 멈추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건 뭔가 미련이 남아서 아쉬워서 그래. 자, 그래서 여기 정중동. 정중동 이미지. 정중동 이미지. 정중동. 따라서 여기 인적은 고요하고 달빛이 만정하다. 오리와 기러기가 연못에 그냥 떠다녀. 그림처럼 미세하게. 심리나되는 정원 안에 전대왕조의 유물과 달라진 게 전혀 없어. 정적인 이미지라고 하고, 또 좀 더 세심하게 본다면 오리와 연못에 떠다니는 기러기가 떠다니는 장면에 정중동 이미지 정도라고 써둔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비는 전경을 정적인 이미지로 묘사하고 공간의 분위기가 달라진 게 전혀 없다. 이렇게 그려내면 되니까 2번이 틀렸습니다. 문제는 5번 선택지인데요. 3, 4는 다 맞습니다. 별로 문제될 게 없고 5번 초현실적 내용의 묘사에서 끊어. 당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짐작할 수 있어 그랬어. 자, 5번 선택지가 보통 고전소설 나왔을 때 여러분들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이 문제는 다시 잘 본다. 일단 우연성 강조했지. 2000년 사시남전기에 출제됐다. 전기성, 폭풍환우, 비현실적 내용. 막 바람 불어라 그럼 바람이 일어나고 광풍이 일어나고 비 내려 하면 비가 쏟아지는 거야. 폭풍환우, 비현실적 요소. 2006년 유충열전, 편집자적 논평 등등을 알 거야. 편집자적 논평도 고전소설엔 되게 중요하다. 서술자 개입으로 확장되기도 하고 94 1차 사복불원이라는 설화에서 먼저 나오고 94 2차 심천가에서 나오고 2002년도 토별가에서 나왔다. 뭐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추보식 구성 이런 게 고전소설의 특징이야. 시간의 흐름대로. 08년 사시남전기에서 출제됐죠. 등등이 이제 고전소설에서 여러분들이 상식에 가깝게 늘 알고 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야. 자, 그런데 전기성이 나오면 대체로 비웃어. 너무 쉬우니까 문제가. 전기성 다 알잖아. 아주 쉬운데도 불구하고 왜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틀리느냐. ABCD의 제시문 1을 읽어보면 화상의 얼굴이 붉고 땀이 나서. 자, 충렬묘에 들어갔어요. 조상의 선친의 묘에 들어갔는데 그림 얼굴이 붉고 땀이 나. 화안을 적셨다 라는 표현이야. 자, 여러분들 조상님들 뭐 증조할아버지나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사진이 집에 걸려 있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어느 날 보니까 막 증조할아버지가 울어. 그리고 할아버지가 막 피눈물을 쏟아내.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어지잖아.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 우리는. 이게 초현실적 내용의 묘사야. 전기성이야. 그림의 얼굴이 붉고 땀이 나서 얼굴을 적셔. 그러면 요즘 현대인들은 야 신기하다 혹은 뻥이다 거짓말이다 이럴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 조웅전에서 그 조웅 모자 나아가 안하에 단 아래에 엎드려 크게 울지는 못하고 체업하여 가슴을 두드리며 애통해. 믿고 있죠 그거를. 조상님께서 나타나서 우리들에게 예지를 해주는 거야. 예지를 뭔가 불길한 징조가 있음을 알려준 거지. 그러니까 당대인들은 이런 초현실적 내용의 묘사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인정했다라는 측면이지. 저기 봐봐 저 벽에 그림.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막 활짝 웃고 또는 소리 지르고 막 울고 있고 믿겨지냐고. 안 믿겨지지. 웃기는 놈이네 이럴 거 아니야. 이 조웅 모자가 나아가서 단 아래에 엎드려 크게 울지는 못하고 읍하여 가슴을 두드리며 애통해 하더라. 당대인들의 사고방식이 이거를 수용하는 거잖아. 조상님의 예지로 받아들이잖아. 그러니까 49분의 5번 선택지는 맞다. 정답을 2로 해야 된다. 이해되지 이 문제? 이 문제가 특히 어려웠습니다. 자, 넘겨. 다음 실전 23은 별표를 쳐놔. 최척전이다. 최척전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소설이다. 물론 명품 고전소설 일치월장에서 이거는 했고 예전에. 그 다음 문제가 평이하고 뒤에 해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하고 작품이 워낙 많고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게 많기 때문에 다 하지는 못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혹은
이 부분은 꼭 알아야겠다 또는 중요한 작품이다 또는 다른 데서 다루지 않은 거 위주로 수업을 나가겠습니다. 101쪽 실전 24도 별표 칩니다. 101쪽 실전 24도 별표 칩니다. 소설은 서사구조를 파악하고 인물을 따라가는 거야. 인물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 사건을 봐야 되는데 등장인물을 한번 잘 따라가 보자. 최척은 어려서부터 뜻이 크고 기계가 넘치는 사람이었다. 자, 여기는 58번 문제를 하나 별표를 쳐두세요. 질문이 좀 많았는데 최척을 동그라미 쳐라. 주인공이다. 제목을 보면 주인공이 대체로 나오죠. 최척전, 홍길동전, 뭐 춘향전 이렇게. 어려서부터 뜻이 크고 기계가 넘치는 사람이었다고 긍정적으로 주인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정상사 집에서 정상사 별표 쳐봐. 글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창틈으로 쪽지가 날아들었다. 그 쪽지는 정상사 집에 머물고 있는 과부 심씨의 딸 오경이 보낸 것이었다. 자, 오경은 네모칸 쳐보자. 최척은 오경에게 답서를 써주었고 오경은 다시 최척에게 아내로 맞아달라는 편지를 보낸다. 훨씬 여자가 더 적극적이지. 보통 일반적으로 조선시대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남성들이 적극적이고 여성들은 그냥 부모님이 정해준 결혼 상대자를 그렇게 결혼하거나 대체로 그러지. 근데 심생전이라는 소설에서 2004년 수능에 나온 거, 2001년 수능에 나온 이생규장전. 다 저기 여성이 적극적이야. 만목사조포기도 마찬가지였죠. 여기 오경도 굉장히 적극적인 여성이네. 자, 아내로 맞아달라는 편지를 보냈어. 남학생들 기뻐 안 기뻐 이럴 때. 뭐 상대를 봐가면서 결정하겠지만 어쨌거나 대체로 기쁠 거야. 최척은 편지를 다 읽은 후 마음이 더욱 기뻐서 당연하지. 최척 동그라미. 아버지에게 간절하게 아뢰어 말합니다. 일단 최척을 동그라미 쳐놔. 들으니 과부 심씨가 서울에서 내려와 정씨 집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 딸이 결혼할 나이인데다가 용모가 매우 아름답고 성격이 온순하다고 합니다. 용모와 성격을 보네요. 아버님께서 불초한 자식을 위해 시험 삼아 정상사에게 구원해 보십시오 라고 요청했어. 아버지께. 만약 이 일을 늦추시어 지위가 높은 사람이 우리보다 먼저 구원하게 된다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니 밑줄 우리가 먼저 구원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저들은 귀족으로 멀리 타향에 와서 잠시 더부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유한 집에 혼처를 구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집은 본래부터 가난하니 저들이 우리의 구혼을 기꺼워할 리가 없다. 자, 거절했어요. 일단 최척이 거듭 간청하여 말했다. 먼저 물어보십시오.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늘의 뜻입니다. 이에 최척의 아버지가 가서 물으니, 자, 어쨌거나 일단 혼사장의 모티프가 있는 소설이야 이게. 그런데 최척의 아버지다. 거기 이름이 나와요. 최숙이라고. 일단 아버지가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나중에는 받아들였어. 상사가 말합니다. 최척의 아버지가 가서 부르니 나의 표매가 누이가 서울에서 피난을 와 궁박하게 내 집에 머물러 있는데 그녀 외동딸이 자색이 뛰어나고 재주와 행실이 보통이 아니라네. 그래서 내가 바야흐로 신랑감을 구해 가정을 이루게 하려고 하네. 진실로 자네의 아들, 동그라미 최척이야. 자네의 아들이 훌륭한 사익감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단지 자네가 가난한 것이 걱정일세. 자, 장애물이 하나 있다. 가난이야. 이 집안이 최척과 최척의 아버지가 가난하다는 거야. 그러나 내가 마땅히 누이와 상의를 해서 다시 알려줌세. 최숙이 집으로 들어와 이런 말을 전하자 최척은 초조한 모습으로 상사의 화답이 오기를 고대하였다. 상사가 심씨에게 최숙이 구원한 사실을 이야기하니 심씨는 오경의 어머니야. 오경의 어머니. 심씨는 뭐 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하자. 심씨가 거절하죠. 최척은 초조한 모습으로 상사의 회답이 오기를 고대하였다. 상사가 심씨에게 최숙이 구원한 사실을 이야기하니 심씨가 거절하며 말했다. 자, 거절했습니다. 저는 온 집안이 유리되어 의탁할 곳이 없이 외롭고도 어렵사리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을 반드시 부유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심씨가 이 재산, 재물 이런 쪽에 가치를 두고 있어. 심씨는
부유한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어 의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채랑이 비록 어질다고는 하나 어질면 인정하는데 그 집안이 매우 가난하다고들 하니 밑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거절했어요. 어머니는. 이날 밤 오경이 오경내목한 어머니 곁으로 가서 말을 하려다가 머뭇거리니 어머니가 말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숨기지 말고 털어놓아라. 오경이 얼굴을 붉히고 말을 못하다가 억지로 입을 열어 말했다. 자, 입을 열자마자 대화가 엄청나게 길지. 오경의 대화를 이제 잘 들어서 저기 어떤 내용인지를 봐야 돼. 오경은 내목한 쳐두고. 어머님께서 저를 위해 사위를 고르시되 반드시 부유한 사람만을 구하려고 하시니 밑줄 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남학생들 잘 봐. 여자들이 어떤 남성을 원하는지. 집안이 부유하고 사위값마저 어질다면 일단 부유하고 어질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이게 최선책이야. 그러니까 부유한 게 좋고 어진 게 좋아. 그러나 만약 집안은 비록 먹을 것이 풍족하더라도 사위감이 어질지 못하다면 삐꾸 찐따 빠가라면 그 집안을 보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 경우가 이제 이게 어지러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자, 풍비박산 날 거다 이 집안이. 써나 풍비박산 날 거다 이렇게. 집안을 보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국어사전 찾으면 보전하고 보존하고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얼른 눈에 안 들어오고. 이거 설명한 적 있나? 자, 보전은 온전전자다. 그래서 온전하게 지키는 거야. 보존은 존재케 하는 거다.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거는 문화유산에는 이것만 쓴다. 자, 미묘한 차이는 이거밖에 없어. 문화유산. 즉 문화재 이런 데는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 석가탑, 다보탑 비 내리고 바람 내리치고 그러면서 마멸되어 간다고. 석가탑, 다보탑이. 그래서 온전하게 지킬 수는 없는 거야. 그런 것은. 따라서 문화유산에는 보존. 그래서 이렇게 존재시키는 게 목적이야. 이게 존재케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문화재에는 존재케 한다. 이거는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이렇게 정리를 해도. 보존과 보존의 차이점. 그 모의고사에서 나온 적이 있어. 용례대로. 보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이 어질지 못한데 제가 그를 남편으로 섬긴다면 비록 곡식이 있다고 한들 재산이 있다고 한들 그가 능히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최생을 몰래 살펴보니 밑줄 그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대성학원으로 와서 성의를 다하여 성실하게 배웠습니다. 성실해야 되겠구나. 잘 들어 우리 재수생들. 일단 성실해야 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각결석 안 돼요. 성의를 다하여 성실하게 배웠다는 거야. 우리 아저씨는 누구? 정상사겠지, 그지? 일단 성실성.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야. 이로 보건대. 자, 근거와 결과야. 이유, 결과. 그는 결코 밑줄 경박하거나 방탕한 사람은 아닙니다. 경박하거나 방탕한 사람은 아닙니다. 중요한 조건이다. 이 사람을 배필로 삼을 수만 있다면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뭐 목숨까지 걸고 그래. 하여간 경박 방탕한 경우는 빼자. 하물며 가난한 것은 선비의 본분이요. 떳떳하지 못한 재물보다 훨씬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조선시대 때는 선비들은 청렴결백 이거를 으뜸으로 삼았기 때문에 더 좋다는 거야. 가난한 게. 선비의 표본이라고. 본분이라고. 떳떳하지 못한 재물은 뜬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청컨대 최생으로 마음을 정하시어 저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은 처녀가 제 입으로 할 말은 아니지만 그러면서도 다 하죠. 말은 제 일생과 관련된 일입니다. 밑줄 긋고 주체적, 의지적. 이건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뜻이야. 어머니가 관여할 문제 아니다. 내가 살지 어머니가 사는 거 아니잖아. 자, 하여간 주체적이고 의지적인 인물이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부끄러움을 꺼려하여 침묵을 지킨 채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마침내 용렬한 사람에게, 용렬한 사람 세목 꼴잖아. 용렬한 사람에게 시집가서 일생을 그르쳐버릴 수 있겠습니까? 용렬한 사람 세목 꼴치고 58번 문제 별표 보기에 보면 보기에 하나 둘 셋 넷 장안유엽 경박자. 장안유엽 경박자. 용렬한 사람이죠. 용부가의 그 용렬한 부인. 속이 좁고
속이 좁은 사람이야. 일단 경박자, 경거망동하는 사람이죠. 장안유엽, 서울 장안에 이름난 풍류객, 호탕한 사람이야. 보기를 저기 제주나 있고 해석해. 여기까지 해석. 아, 잘 읽었다. 뒤에 남학생 해석해 주세요. 바로 뒷자리. 쭉쭉 돼야 돼. 이런 기본이야, 기본. 부생모욕 신고하야 이내 몸 길러낼제. 그 뒤에 맨 뒤에 남학생. 해석. 신고. 자,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길러서 몹시 고생하셔서 신고. 이내 몸 길러낼제. 그 옆에 남학생 왼쪽 그 다음 구절. 여기까지 해석. 그 옆에 남학생 쟤는 카메라 밑에서 자네. 야, 카메라! 정신 안 차려? 일어나 있어. 이봉관, 임채성, 너 간땡이가 부었구나. 등잔 밑, 저기 PD님 저기 쥐어 박으세요. 이 자는 애가 있으면. 일어나, 자리에서. 그 다음 동영상 듣는 학생도 졸지 말고. 착하게 생겼구나, 너. 지금 옆에 짜가에게 물어봐. 자기도 모르게 잠이 와. 조선시대 1등 신랑감, 뭐 여기 공후배 필요면 고관대작인데, 뭐 그거, 뭐 옛날에 어떤 여학생이 장래 직업을 써라 뭐 이렇게 했더니 아주 크게 쓴 다음에 뭐 이렇게 써놨다던데, 이게 안 보이게 이렇게 써놨다고 그러던데, 하여간 고관대작의 짝이 가장 뭐 좋겠지, 당연히. 그래서 그 담임선생님이 놀랬대잖아. 장관이라고 썼길래 야, 얘가 꿈이 참 크구나. 가서 봤더니 뭐 부인 이랬다는데, 하여간 우스개 얘기고. 조선시대 때 그래도 일반적인 최고의 신랑감은 군자야. 최고의 신부감은 요조숙녀다. 정리해도 요조숙녀하고 군자. 어디 하는지 알겠어? 자, 잘 따라와. 고관대작의 짝은 못 빨아도 군자 호구 원하였더니. 군자 요조숙녀. 삼생의 원업이요. 삼생은 전생, 현생, 내생인데 여기서는 전생의 원망스런 업보요. 전생은 원망스런 업보요. 월하의 연분으로. 자, 월하 노인, 월하 빙의는 중매쟁이다. 중매쟁이. 월하 빙인 중매쟁이의 연분으로 장안유엽 경박자를 꿈같이 만나 있어. 이게 남편의 사람됨이야. 남편의 사람됨. 실제로 허난설원의 남편 김성립은 가장 이름난 제비였다. 서울에서. 호탕하고 집 나가서 2년 넘게 안 돌아왔잖아. 규원가를 잘 보면 나오지. 또 허난설원 딸 둘 아들 하나 다 죽었잖아. 그래서 남긴 시가 곡자야. 곡자. 한 시도 많이 남겼으니까 빈여음이나 곡자 이런 거는 정리를 해둬야 돼. 여성 최고의 문장가야. 난설원이. 장안유엽 경박자를 꿈같이 만나 있어. 당시의 용심하기. 자, 쓸용자 마음시자. 마음쓰기인데 여기는 조심하기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다. 그런데 대상은 누구냐면 시부모가 아니야. 적어도 남편 시중 들며 조심하기야. 남편 시중 들며 조심하기. 보통 시집살이를 시부모 때문에 힘든데 여기는 이제 남편이 워낙 개발시라서 얘가 시부모라고 쓰고 X하라. 남편 시중 들며 조심하기. 시부모. 살얼음 디디는 듯. 뒤에 말줄임표에다 적어. 조심스러웠다 적고 이걸 나타내는 한자성어 열이 박빙이다. 열이 박빙. 살얼음 디디는 듯 조심스러웠다. 고전 시간은 해석이 기본. 쭉쭉 바로 보자마자 해석이 되어야 돼. 쌤이 한때 좀 놀랬던 게 재수생들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데 송미인곡을 배운 적이 없다는 학생들이 한 반에 뭐 15명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삼위인곡을 배운 적이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18종 문학교과서에서 내가 봤던 문학교과서에는 삼위인곡만 나왔거나 송미인곡만 나왔거나 그러면 나머지 작품은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어. 그러니까 고전시가가 안 돼 있으면 이건 내면의 자신감 문제야. 고전시가는. 최근 3년 동안은 고전시가가 쉽게 나왔지만 2005 수능이나 그 전에 거 보면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올해 작년처럼 나온다. 즉 현대시하고 고전시가가 결합될 수도 있지만 작년 9월 평가원처럼
이 한시하고 상충곡하고 수필하고 결합이 되면 거기서 두 문제가 되게 어려웠단 말이야. 작년 6월 평가원처럼 현대시 고전시가 조합으로 나와서 수능이 고전시가 역할이 축소가 된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언제든지 있어. 수능에서 이제 결정이 나겠지만 따라서 고전시가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의 희망사항일 뿐이야. 그게 안 돼 있으면 끝까지 불안해. 그래서 고전시가는 30등분법을 열심히 하든 고전시가 자체를 중요한 작품은 싹 완벽하게 정리를 해놔야 돼. 나중에 계속 불안해. 이 수능장이라는 장소를 여러분들이 겪어봐서 잘 알잖아. 고전시간은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어놔야 돼. 보기 이런 거 해석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이건 문제가 있어. 바로 쭉쭉 나와버려야 돼. 주원가 이런 거는. 자, 여기 장안유엽 경박자 마침내 용렬한 사람에게 시집가서 일생을 그르쳐버릴 수 있겠습니까? 난설어는 일생을 그르친 거나 마찬가지야. 27에 이 규원가 짓고 28에 돌아가셨다고. 한을 품고 죽었어. 난설은. 이미 깨어진 시루는 다시 완전하게 하기 어려우며 비유다. 물을 들인 실은 다시 희게 할 수 없듯이 일이란 한번 그르치면 서제막급입니다. 서제막급 각주가 달려있다. 후회해도 이미 소용이 없음을 비유한 말. 하물며 지금 제 처지는 다른 사람과 달라 집에는 엄한 아버지가 계시지 않고 외적이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자, 외적 세목골쳐. 지금 여기 시대 배경이 정유재란하고 임진왜란, 정유재란, 언저리야. 참고로 써놔. 외적이라고 분명히 나왔으니까 이 정유재란 내용이다. 임진왜란, 정유재란 그 무렵. 진실로 참되고 믿음직스런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 두 모녀로 하여금 우리 가문의 운명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이럴 때는 이제 보존 다 쓸 수 있어. 밑줄 지금은 차라리 안씨가 결혼을 요청하고 서매가 스스로 난군을 선택한 것을 본받아야 할 때입니다. 밑줄 거 스스로 난군을 선택한 것. 이거 이제 소설 밖의 내용이긴 하지만 일단 이런 문장도 58번 문제를 푸는 데는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서매가 스스로 난군을 선택한 것을 본받아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여자의 속마음을 숨긴 채 단지 남의 입만 바라보면서 가까운 곳에 있는 배필을 가만히 놓아두어야 하겠습니까? 딸의 말이 지당해. 하나도 틀린 데가 없어. 따라서 오경의 모친이 부유함을 그래서 갈등하다가 역시 딸의 의견을 다 받아들여 줬습니다. 그래서 부유함보다는 어질음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정상사에게 자, 이 사람이 이제 중매쟁이나 마찬가지야. 부탁을 해서 일이 성사가 되는. 그런데 결혼할 무렵에 의병으로 출전을 해버려. 그래서 결혼을 못해. 최척이. 그게 이제 작년 6월 평가원에 보기로 나왔던 장면이야. 그 당시에. 이 소설은 배경이 막 베트남, 중국, 일본 이래. 조선해서 어마어마한 스케일이 장대한 소설이야. 최척전은. 그래서 꼭 정리가 필요하다. 어쩔 수 없이 다음날 전공에게 아뢰어 말했다. 제가 밤에 다시 생각해보니 최 씨가 비록 가난하지만 그의 아들이 준수하여 빈부나 하늘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에게 구원하기보다는 밑줄 차라리 최랑을 사위로 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위로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거야. 전공이 말했다. 누이가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반드시 일이 성사되도록 권하리라. 최랑이 비록 한미한 선비이나 지금 현재는 됨됨이가 옥처럼 훌륭하여 서울에서도 이 같은 사람은 거의 찾을 수 없을 게다. 그러니까 남원 시골에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남원이라는 곳 춘향전, 흥부전, 최척전, 만복사주 포기 참 소설의 어떤 발상지 같은 곳이야. 찾을 수 없을 게다. 저 사람이 만약 학업을 완수한다면 재수를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가 될 것이니 어찌 숙맥과 같은 사람이겠는가. 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가능성을. 따라서 결혼은 성사될 것 같지만 혼사장의 모티프는 오히려 다른 데서 온다고. 혼사장의 모티프는 외적의 침입이야. 춘향전에도 혼사장의 모티프가 있어. 이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 소설에서. 자, 그래서 우리 일생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곳곳에 혼사장의 모티프 이런 게 나타나는데 일단 부모님은 다 설득을 해가지고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외적의 침입이 있단 말이야.
만복사적 포기에서도 그 여인이 죽은 이유가 외구의 침입이잖아. 56번. 위글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거. 일단 제시문을 보면 외적이 가까이 왔다고 하지만 전쟁이라는 배경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그래서 X하라. 사실성을 더해주고 있다. 제시문에다가 세모꼴. 2번. 인물들의 가치관이 대화를 통해 드러나고 있죠. 가치관이. 심씨의 가치관. 우리 두 모녀 어떻게 할 곳 부여해야겠다. 오경의 가치관. 가난하더라도 선비의 본분이고 가능성을 또 사람됨을 더 두고 있으니까 2번 답. 3. 계층 간의 갈등이 사건 전개의 중심이 되고 있다. 자, 모두 양반이죠. 따라서 계층 간의 갈등은 아닙니다. 빈부, 가난하냐, 부유하냐 그런 갈등이죠. 역사적 전환기를 살아가는 민중의 애완 X한다. 여기는 민중의 애완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 5번 주인공의 내적 갈등 아니죠. 혼사장의 모티프 이렇게 꼭 적어둔다. 혼사장의 모티프가 있었다. 57번 조그맣게 별표 쳐. 틀린 녀석들이 이제 2번으로 가서 틀리는데 2번과 4번. 잠겠으면 앉으세요. 1. 전통을 존중하며 X하라. 비판 없이 따른다. 최척의 아버지와 오경의 어머니의 공통적 태도. 자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그랬는데 읽어보니까 처음에는 갈등이 좀 있었지. 그래서 적극적 지지 X하고 처음에는 반대했다. 최척의 아버지도 안 될 것 같다 뭐 이랬죠. 현실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자 하늘에 달려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딸의 의견을 존중해서 현실 그 자체 뭐 가난 그 자체 그것만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만족한 게 아니라 어쨌거나 이렇게 둘이 결혼을 맺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자식을 이해합니다. 좋아요. 그들의 뜻을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2번에서 4번으로 화살표를 해둔다. 시대적 난관을 혼인으로 해석하려 하는 것은 아닙니다. 57번 답은 4. 58번입니다. 보기의 화자에게 해줄 수 있는 오경의 말로 적절한 것. 제시문의 대화 중에서 일단 용렬한 사람에게 시집가서 일생을 그르쳐버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적극적이고 의지적이고 주체적인 여성. 그 다음에 섬애가 스스로 난군을 선택한 것. 이런 것을 본받아야겠다야. 따라서 1번 부모의 뜻을 따르는 당신의 지극한 유성에 감탄했어요. 보기에도 안 나오죠. 이게 부모의 뜻을 따랐다는 게. 그냥 월하 중매쟁이의 연분으로 삼생의 원망스러운 업보다 이렇게 나오지. 2번 때가 늦기는 했습니다. 장한유엽 경박자 꿍꿍같이 만나서 남편 시중 들며 조심하기가 위태로웠다. 조심스러웠다인데 때가 늦기는 했지만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뜻대로 살아보세요. 자신의 뜻대로 빨갛게 밑줄 긋고 주체적, 적극적, 의지적 최척을 선택해서 어머니를 설득하는 자세 혹은 섬애가 스스로 난군을 선택한 것을 본받아야 하는 입장. 그래서 2번이 답이다. 3번 선택지 모든 일은 때가 있는 법이니 참고 기다리면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3번 선택지는 만약에 오경의 말이 아니라 시집살이요, 미녀 시집살이요의 시적 화자라면 할 수 있는 말이다. 적어도 시집살이요의 화자라면. 시집살이요의 화자라면. 시집살이요의 화자. 귀머거리 3년, 눈 감고 3년, 이렇게 해서 9년 동안 참았죠. 근데 자식들 때문에 거의 한 쌍, 우리 한 쌍, 쌍쌍이 떼들어오네. 속담으로 적어도 대끝에서도 3년이다. 이렇게. 대끝에서도 3년이다. 대끝에서, 대나무 끝터리에서도 3년 동안 인내하라. 참고 견딜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 시집살이요의 화자라면 3번 선택지로 설명을 해줄 거야. 그런데 여기서 오경은 적극적, 주체적, 의지적 인물이야. 그래서 3번이 아니라 2번으로 간다. 4번 고정관념을 깨며 사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거 아니고 현재의 처지에 만족해라 이런 말도 하기 어렵죠. 그 사람을 만난 것도 그대의 운명이니 어쩌겠어요. 보기의 화자는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 보기의 화자야.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불난집의 부채지라는 말이다. 5번은 58번 답을 2로 하면 되겠다. 59번 A의 말하기 방식입니다. A 부분
상대가 모르는 내용, 뭐 어머니가 모르는 내용을 자세히 밝히고 있는 것은 아니죠. 뭐 최척하고 연애편지 주고받았어요 이런 말 못하지. 자세히 설명한 게 아니고 몰래 살펴봤다 이 정도지. 2번 적절한 이유를 들어 근거를 댔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정답이네. 3번 자신의 처지를 이용하여 억지를 부리는 거 아니죠. 4번 상대의 잘못을 지적한 것도 아닙니다. 어머니는 딸의 이 편안한 삶을 위해서 부잣집에 시집 보내려고 한 거니까 어머니도 딱히 잘못이다라고 말하기 좀 어렵지. 상대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고 있다. 아니죠. 어머니의 의견은 일단 안 나오고 어머니도 나름대로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59번 답을 2로 하는 게 좋겠다. 자, 채척전을 미처 수업을 못했지만 52, 55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풀어보고 그 다음 저 앞에 먼저 또 해설이 있죠. 저 앞장 16번 작품으로 78쪽으로 이동해서 여기 전체 줄거리 내용 정도 하고 이해와 감상 그 다음 요점 정리 정도를 정리해서 흐름을 알아두는 게 좋아. 단 소설에서 반드시 문제를 푸는 원칙은 소설은 어떤 특정한 장면만 나와. 긴 장편 소설 속에서. 그러니까 사시남전기가 3번이나 출제가 된 거야. 사시남전기가 3번이나 출제가 됐는데 전부 다 장면이 달라.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있는 건 좋아. 작품 이해에 좋다는 거야. 그러나 오로지 제시문만 보고 문제를 풀어야 돼. 문제 풀 때는 이걸 강조한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될 건 전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줄거리를 알고 있으면 이해가 빨라. 시간이 단축돼. 그러나 문제 풀 때는 오로지 제시문만 가지고 풀어야 한다는 거야. 제시문만으로. 그러니까 94 1차 수능의 일부 부분적으로 나온 흥보가 같은 경우도 94 1차 수능에 나온 경우도 보통 흥보가의 주제가 형제간의 우애잖아. 근데 제시문에는 형제간의 우애가 하나도 없고 부부애가 나와. 가족애가. 그러니까 제시문 가지고만 문제를 풀어야 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걸 강조한다. 소설의 전체적인 흐름. 그러니까 작년 수능을 봤던 학생들의 증언이 사시남전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있는 건 많이 도움이 됐다는 거야. 반드시 도움이 돼. 그거는. 단 문제를 풀 때 조심해야 될 건 철저하게 제시문에서 근거를 찾으라는 거야. 정답과 오답의 근거를 항상 제시문으로 정리하면 다 여러분들 고전소설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대성하세요. 감사합니다.